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 공공분양 일반형의 핫 이슈였던 수방사 부지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아무리 서울이라지만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아 보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의 커트라인에 비해서 9억 가까이 되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의 대물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저 역시 공공의 성격을 좀 더 가미해서 분양가가 책정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난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눔형 공공 분양입니다. 3기 신도시 그리고 안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눔형 내 집을 나눠? 내 집을 나누는 게 그게 내 집인가? 라는 어떤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시세의 70% 선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형보다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저렴합니다. 수방사 부지 같은 일반형의 분양가 보고 놀란 가슴을 약간은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 있고 그 이후에 환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수요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실수요자들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둔촌주공이나 기타 요즘 완판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민간 분양 단지들은 여기에 투기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매 제한 풀리고 거기에 실거주 의무까지 풀리면 이거 돈 좀 되겠다 싶은 세력이 여기에 많이 분양시장에 난입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이 짜증이 납니다. 물론 실거주 의무는 아직 안 풀렸고 요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내년 총선의 표 계산이 끝나야 결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풀린다면 갭 투자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에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혼탁해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매는 이거 아무한테나 내 집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내 집을 만약에 10억에 사고 싶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10억에 팔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공에만 환매를 해야 하는데 그때 환매하는 주체가 니네 집은 남들이 다 10억이라고 해도 내 눈에는 8억이야. 그러니까 8억에 내가 사줄게. 이것도 후하게 쳐준 거다. 그리고 너니까 내가 지금 8억 쳐준 거야 이거. 좀 있으면 이거 7억 돼 7억. 그 전에 8억에 일단 나한테 팔아. 그게 한 푼이라도 네가 더 남는 거야. 싫으면 팔지 말든가. 가. 이래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환매 후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도 나눠야 합니다. 공공하고. 그래서 나눔형입니다. 환매 차익이 만약에 3억이 남으면 그 중에 70%인 2억 1천만 원은 내 몫이고 나머지 또 9천만 원은 공공이 꿀꺽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분양가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해서 분양가가 싸게 팔렸을 때도 그 손실의 70%만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장기적으로 계속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험 성격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집 살 사람이 없고 집이 남아 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바로 내가 매도할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결국 사람들은 집을 사고 또 집을 가진 다음에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또 갈아타기라는 걸 합니다. 1주택자들도 다. 여러분이 집을 분양받든 아니면 구축을 매수하든 어쨌든 다 겪으실 일들입니다. 앞으로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집은 사는 것보다 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나눔형의 장점 중에 하나가 큰 돈이 없어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화끈한 전용대출 상품이 있다는 겁니다. 1.9%에서 3.0%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요즘 금리가 뭐 많이 내렸네 어쩌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많이 떠돌지만 실제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보면 지금 한 4.5% 정도는 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단의 금리는 사실상 적용받기 힘들지만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3%대 금리로 대출받는 게 아주 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질 아니라고 말을 쉽게 아무튼 저리의 고정금리를 40년 동안 해주는데 거기에 또 얼마만큼 해주냐? 집값의 80%까지 해줍니다. 물론 한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부담금의 경우 뭐 이 경우에 따라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왕숙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약 25평의 아파트를 나눔형으로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현재 추정 분양가가 3억 3,622만 원입니다. 이 추정 분양가는 본청약할 때 통상적으로 약간 이거보다 더 오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냥 3억 4천만 원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5억 이내에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억 7,200만 원까지 여기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6,800만 원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일 뿐 자본금이 뭐 이거보다 더 있다, 1억, 2억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재테크는 이런 걸 활용해서 또 다른 주식이나 채권, 기타 등등에 투자하는 게 바로 그게 재테크입니다. 이렇게 나눔형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왕숙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부동의 넘버원 하남교산 신도시, 그리고 일산 주민들이 내 집값 떨어지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입에 거품 물고 난리쳤던 고양 창릉 신도시, 그리고 서울 외곽 동북권의 맹주로 거듭날 남양주 왕숙입니다. 남양주 왕숙을 보면 하남교산과 고양창릉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하남교산하고 고양창릉은 좋은 입지인 만큼 주거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남양주 왕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배드타운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변에 자그마한 지구들이 여러 개 포진되어 있고 그 중에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주거벨트의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서울과의 경계를 지나면 구리 갈매 지구가 있고 그 옆에 남양주 별내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집값 폭등으로 유명했던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여기가 지금은 좀 한풀 꺾였지만 부동산 폭등기 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대의 실거래가가 찍히면서 이제는 뭐 다산도 10억이네 뭐 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아주 소름 돋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남양주 왕숙 2지구 여기는 왕숙 1하고 왕숙 2하고 누가 더 좋냐 뭐 이런 것 두고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많이 갈립니다. 내용이. 왕숙 2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왕숙 1보다 작고 배드타운인 점이 있지만 한강하고는 또 더 가까이 위치해서 인기가 있고 뭐 아무튼 사연은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지는 정말 오래됐지만 이제야 드디어 시작하는 양정역세권까지 이 주변에 있습니다. 왕숙의 북쪽으로는 진접 2지구가 있는데 사실상 왕숙 1과 붙어 있기 때문에 왕숙으로 하나로 통일된 곳으로 생활권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생활권 진접 2지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왕숙의 실제 크기를 가늠해 보면 굉장히 커집니다. 도시가. 이 동네 대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접 2지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이전에 개발이 돼서 이미 입주한 진접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진접지구랑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멀리 동떨어져 있고 서로 완전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진접 2지구랑 원래 있던 진접지구랑 가격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의 비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니까 그런 거에 절대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해도 또 누군가는 낚인다니까. 이번에는 왕숙의 A19블럭과 왕숙 전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숙은 길게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진접 이지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숙천이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산업시설 용지 그리고 자족시설 용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선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걸 대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북쪽에 진접 이지구에 지하철 4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지하철 4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사가 없지만 나중에 역사 하나만 구멍만 뽕 뚫으면 그냥 끝나는 곳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4호선 타고 노원, 충무로, 을지로, 서울역 등등 서울 북쪽의 상업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왕숙의 남쪽에는 GTX-B 노선과 9호선의 연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9호선 타고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출근 시간은 좀 걸립니다. 좀 멀기 때문에 성격 급하신 분은 GTX 타고 환승해서 여차저차 출퇴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A19블럭은 왕숙의 허리 그러니까 중간쯤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의 GTX역까지는 직선거리 한 1.2km로 여기 역세권은 아닙니다. 솔직히 도보로는 좀 직접적으로 GTX역을 이용하기도 힘들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 파란색 신도시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인구수 유입을 예정해서 그에 맞는 도로, 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등 미리 계획을 잘 짜서 진행하기 때문에 딱히 신도시 가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보면 이거 사실 난리도 아닙니다. 학교 부족은 물론이고 도로도 확장 못하고 아무튼 잡다한 것들 참 안 좋은 게 많지만 집주인들 다 쉬쉬하면서 또 남들한테 물건 떠넘기고 자기는 딴 거 사러 가고 그러고 나서 또 속고 속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방사는 100% 서울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서울 외 지역분들이 많이 낙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거주자 이외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양 매곡 S1 블럭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본청약 예정 시기는 27년 6월 15일 경입니다. 본청약이 27년이면 상황에 따라서 이미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이때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왕숙의 다른 단지들도 있겠지만 여기는 입주가 2030년 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살짝 힘이 빠지긴 합니다. 입주가 너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 청약의 장점이 있습니다. 본 청약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7년 전까지는 언제든 이거 포기하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다른 거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또 다른 사전 청약은 안 됩니다. 여기 했다가 하남교산 나왔는데 거기가 더 좋아서 거기 사전 청약을 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간 분양이나 본 청약은 가능합니다. 본 청약.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좀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긴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구독자님들이 되시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을 보면 일단 물량의 30%를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께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진 분들, 낙첨된 땡 하고 떨어진 분들을 모아서 남양자 거주자분들 그리고 또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을 모아서 다시 20% 분량을 또 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떨어진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수도권 분들을 또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추첨을 해서 여기서 50% 물량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분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있고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은 겁니다.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도 여기에 기회가 있는 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왕숙을 보면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 세 가지 타입입니다. 먼저 46 타입을 보면 현관에 들어와서
이 공간은 뭐 팬트리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사전 청약이라서 계략적인 평면도만 이렇게 나오고 본 청약 때 정확하게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돼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방 2개, 욕실 1개 있는 구조입니다. 46타입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의 마통풍이 따라서 가능합니다. 안방에 따로 욕실이 없고 드레스룸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욕실은 공용 욕실 복도에 있는 거 1개입니다. 복도에 그리고 팬트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뭐 사이즈가 딱 맞을지 모르겠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갈아타기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긴 할 겁니다. 55타입, 59타입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59타입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55는 패스하고 59타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고 주방과 거실에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현관 옆에 입구 팬트리가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뭐 작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실외기가 드레스룸 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랑 이거는 그냥 호불호가 있는 거라서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어떤 분은 이런 베란다랑 실외기가 안방 쪽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 어떤 분은 또 이런 걸 뒤쪽으로 빼는 걸 좋아하시는 분 다 이렇게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무난한 구조입니다. 이번 나눔형을 보면 일반형하고는 배정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수방사 부지에서는 불가능했던 미혼 청년이 청약이 여기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배정 비율이 40%로 굉장히 신혼특공이 높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혼 청년의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고 부모님 재산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순 자산이 10억 8,33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순 자산이 알고 보니까 10억이 넘어간다면 청약 포기하고 너무 낙담하지는 또 마시기 바랍니다. 청약 따위는 집어치우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효도를 실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손편지부터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전상서, 엄마 아빠 앞으로 더 효도하는 착한 그런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모르게 숨겨놓으셨던 주식과 채권, 일산에 있는 꼬마 빌딩, 그리고 오피스텔 한 7채 정도는 앞으로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집 자식 중에 저 말고 다른 자식들은 다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똘똘한 제가 마땅히 또 부모님의 재산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큰 돈을 모든 것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이거 간신히 남들만큼 살까 말까 한 게 솔직한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부동산의 세상에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